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이 최근 몇 주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이 계속 탄탄할 것이라는 게 기본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업 투자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약세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더 지속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공개한 FOMC 의사록에 의하면 미 연방준비제도 다수의 위원이 금리 인하 근거가 늘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무역과 세계 경제 둔화로 촉발된 불확실성과 경제 전망의 위협이 심대하게 증가했다며 많은 요인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은 금리에도 2% 물가 달성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7월에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7월에 50bp 인하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지만 연말까지는 50bp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연준이 소폭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2%대로 더 빨리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양을 위해 측근들에게 달러 약세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나 유로 등의 상대적으로 강한 달러에 불만을 표했으며 이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CNBC는 달러 강세가 수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발언을 좀 해줬는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암시한 부분이 있었죠. 자, 무역 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둔화가 계속 미국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기업 투자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약세가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2달 전에는 인플레이션 약세가 일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발언인데, 자, 파월 의장의 발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최근 파월 의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재미삼아 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상황 자체가. 네. 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직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다, 개선될 거다 평가하는 부분으로 비둘기적인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었어요. 근데 6월 초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FOMC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상황 자체가. 그리고 회의록에서 회의를 펼치고 나서 내용 자체 살펴보니까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저인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고서 성명서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하방이 유지되는 상황 여건 내에서 또 파월이 입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전일 또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이게 좀 정치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압박 뭐 이런 부분이 사실 개입이 굉장히 많이 돼 있을 여건인데 사실 파월 자체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는 입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 발표 때문에 또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자, 1번 헤드라인은요. 사실 금리 인하 암시 자체는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1번 헤드라인보다 2번 헤드라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1번 헤드라인은 지금 보지 말고 2번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번 뉴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이 금리 인하의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상황이 좀 지속하면 경제 전망에 계속 부담을 주면 단기간 내에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불확실성과 경제 전망의 위험이 심대하게 증가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FOMC 의사록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의사록에 의하면 이제 내용 자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록에 의하면 다수의 위원이 금리 인하 근거가 늘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명서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고 의사록에 대한 영향 자체는 다소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만 전일 이제 파월 의장 어떻게 보면은 원고가 좀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포커스만 좀 맞추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포커스만. 지금 시장 상황 포커스만 맞추겠습니다. 0.5%냐 0.25%냐 이 차이예요. 예,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0.5%냐 0.25%냐. 강한 비둘기냐 좀 약한 비둘기냐 이 차이가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한다. 이 상황을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결정 자체가 파월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2차 증언이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증언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한 비둘기냐 덜 비둘기냐의 차이가 결정될 요인이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고 달러의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 미 증시에 대한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 오일에 대한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 그리고 골드에 대한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 모든 종목군의 파월의 입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일 원고를 뒤집는 어떻게 보면 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 천천히 가자 이런 멘트를 내뱉는다면은 전일 달러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를 또 뒤집는 거죠. 파월 증언에 대한 원고를 또 뒤집는 내용 자체가 파월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파월의 입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 원고대로. 그럼 추가 약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은 파월 입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 내에서 네. 파월 입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추세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 헤드라인과 2번 헤드라인은 둘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암시고 지지죠. 이거는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에 대한 지금 변화는요. 정확하게 결론만 내면 강한 비둘기냐 약한 비둘기냐 이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헤드라인만 보면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무엇에 의한 근거로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순 자체는요. 어차피 성명서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을 캐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헤드라인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진행한다. 중요한 것만 딱 보세요. 강한 비둘기냐 약한 비둘기냐 0.25bp냐 0.5bp냐 이 부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거는 현재 분명한 상황이고 이제 25bp 내릴 것이냐 50bp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7월에 25bp 금리를 인하하고 연말까지는 50bp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7월에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25bp 0.25%죠. 0.25%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면은 9월의 예상이 가장 높아요. 네. 사실 9월에 한 차례 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은 원래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7월은 원래 이제 계획대로 움직이는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장세가 난리가 났어요. 증시라든가.
저는 여기 부분에 굉장히 일단 공감을 합니다. 덜 비둘기파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 파월의 증언이 있으면은 25bp 인하를 이번 달 인하를 하겠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52 가능성은 9월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장기물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50bp는 지금 볼 부분은 아니고 네. 이제 7월 FOMC 끝나고 8월 지나고 이제 9월 수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영향력을 좀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의견 자체는 오늘 지표 발표가 떴기 때문에 오히려 25bp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릴 여건이 펼쳐졌다. 이제 파월 증언 기다려야겠죠. 네, 증언 기다리고 얘기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넓게 열리는 입장이다. 유로 매도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넓게 열리는 입장이다. 이 부분만 좀 암시를 드리고 싶어요. 달러의 강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25bp로 좀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0.5포인트를 내린다는 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이제 0.5포인트를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드리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현상 자체를 끼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 자체를 펼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쪽에서도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행보를 걷는 다음에 평가를 할 거예요. 한국은행 측에서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염두를 최대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도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 드려요.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주디 쉘턴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등 연준 이사 후보와 인터뷰에서도 달러화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사실 계속해서 강한 달러에 대한 불만을 좀 표시해 왔었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좀 상당히 이제 사실 재밌는 외신이에요. 재밌는 외신인데 여러분들 트럼프는 사실 이제 약달러를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미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이제 첫 번째 요인 자체가 원래 이제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펼쳐진다면 증시에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이 돼요. 원칙적으로 경제 원칙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투자 자금 자체가 많이 풀리면서 금리가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금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네. 증시의 화랑을 띨 수 있는 요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이제 미중 무역이라든가 무역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화랑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사실 이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최근에 사실 이제 FOMC 자체만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여기서 유로가 걸려요. 유로존. 유로존이 이제 QE 프로그램이죠. QE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9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은 QE 프로그램 진행하면은 달러가 약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유로가 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이 지금 날뛰고 있지만은 유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유로는 ECB는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게 웃긴 건데 달러의 약세는요 유로존이 사실 금리 인하라든가 QE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그러면은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약세가 나와야지 자기네들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대선 직전에 사실 이제 미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락 자체를 이끌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수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 책을 조금 다소 읽어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서적도 좀 읽었는데 트럼프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정치적 이용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예요. 네.
대선에 목숨을 걸 거예요. 대선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폭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도 일부러 이끄는 경향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미증시는 앞으로 대선 때까지 화랑을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평가가 굉장히 예측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요전에 많이 나왔지만 미니버블 자체가 연말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평가하는 외신 자체도 있었죠.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미중 무역도 굉장히 딜레이 시키는 모습 자체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자체도 있겠죠. 사실 이 상황에서 FOMC가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난 강세죠. 그렇죠. 왜냐? 반대 세력인 유로존에 대한 걔네는 진행을 하겠다.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걔네는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ECB에서는 어떻게 보면 QE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걸 진행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꺼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요, 달러가 그냥 강세가 나와버려요. 그럼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요, 달러의 강세를 억누르려고 하는 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채널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유로존만 QE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포인트가 나와버리면요, 달러가 그냥 강세가 나와버리는데, 네. 미국 쪽에서 그나마 억압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못 올라가게끔. 이런 의도로만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저도 경제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고소는 지금에서 참 이런 얘기 하면서 저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금리의 수순 자체가, 의도 자체가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만 막는 포인트밖에 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좀 핵심을 많이 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번 헤드라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딱 달러의 약세 방안을 찾아라, 이 정확한 멘트 자체는 달러 못 올라가게 막아라. 그렇죠. 이게 좀 더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차피 QE 하겠다고 지금 난리 났고, 프랑스 마이너스 국채 얘기도 나오고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데, 야, 달러 강세를 막아라, 이게 오히려 좀 더 적당한 지시가 아닌가, 적당한 상황에 대한 제안이 아닌가, 이 부분으로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